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진이 올 것 같다라는 예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주일 정도는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합시다, 이런 예보를 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엄청 갈리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에 가도 괜찮을까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박간혜가 일본 지진, 대지진 주의보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죠. 그 이후부터도 지금도 일본에서 계속 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일본에 예를 들어 언제 갈 예정인데 괜찮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걱정스러운 거 있잖아요. 오늘 타이틀대로죠. 그렇죠. 가도 괜찮아요라는 걱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박간혜 우상이 점쟁이도 아니고,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지진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일본에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에 이제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나가도 되나? 안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라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각종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 현지에 어떠한 지역에 이번에 이제 대상 지역이고, 그 지역을 둘러싼 일본의 각종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라는 걸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종합해서 들어보시면은 내가 만일 일본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아,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갈래! 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가도 되나 마냐?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할 때 좋은 정보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지난 이제 8월 8일 날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마그니튜드 7.1 일본 진도계로 6약 지진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난카이 트로프라는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대 지진에 이어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했었어요. 예, 그런데 8월 9일 날 일본 이제 요코하마에서 이제 저녁 7시 57분에 마그니튜드 5.3 최대 진도 5약 지진이 또 났습니다. 이게 또 잠깐 일본이 좀 약간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수도권에 저녁 시간대에 신칸센이 1시간 정도 멈춰 있다가 저녁 9시쯤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일 저녁이잖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퇴근길에도 좀 교통난이 있어가지고, 일본 이게 수도권이다 보니까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치면 인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한번 좀 소란이 났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기사에 바로 나오죠. 가나가와 지진은 난카이 트로프랑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일본 지진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이번에 결과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라고 나왔지만 지진 났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했었어요. 진짜 오는가라 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뭡니까? 8월 10일인데 저희가 이제 홋카이도 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휴대폰에 알람이 와서 봤는데 러시아 사할린 앞바다에서 이제 지진이 났는데 이제 홋카이도도 좀 어느 정도 흔들린 거죠. 진도 2, 진도 3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게 뜨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죠. 왜냐면은 일본 지도를 봤을 때 열도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지진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일본 진짜 안전지대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느끼실 건데 맞아요. 예, 제가 일본에 이제 2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일본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일본은 항상 언제 대지진이 날지 모르고 언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사는 게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진주의보가 나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더 긴장되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전달하면은 일본 전체가 위험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물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도로 봤을 때 어디 있습니까? 요 밑에 나고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부분 있잖아요. 시즈오카, 나고야, 와카야마, 도쿠시마, 이 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큐슈 남쪽. 태평양 쪽이죠. 그렇죠. 태평양 쪽. 예. 그러니까 이 위쪽 지역부터 해서는 아예 이제 못 느끼는 지역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온도차가 생기는, 느끼는 사람들. 어느 지역은 진짜 난리 났다. 이거는 피난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우리 지역은 그냥 회사 출근도 해야 되고 그냥 사람들 평상시대로 돌아가는데 그리 난리야. 내산지 이외의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 난카이 트로프라는 게 최악의 피해가 32만 명 사망이거든요. 흔들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이게 문제예요. 쓰나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 쪽을 특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쓰나미 예상 높이거든요. 뭐 시즈오카는 33m, 그 다음에 뭐 고치현 34m 이렇게, 그 다음에 미에현 여기 처갓집 있는 데입니다. 27m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바닷가의 면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여행, 귀성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런 뉴스가 뜨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귀성이나 여행을 중지할 필요는 없다. 가족과 방제 대책을.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니네. 그래서 귀성하고 여행 가면 되겠네 느끼는데 뒤에 이 말이 문제예요. 같이 방제 대책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비상물, 비상약, 쓰나미가 올 수 있으니까 고지대까지 가는 경로, 흔히 말 피난 경로 확보해 두고 하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진 났을 때 그 가족한테 어떻게 연락할까 그 방법도 서로 확인해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약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거 외에도 각종 이제 뭡니까 정보가 계속 나와요.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철도나 여행사, 난카이 트로프 지진 주의로 취소로 면제. 이게 지금 일본 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쪽 귀성 갈 사람들이 미리 기차표라든지 여행표를 샀어. 비행기표를 샀어. 괜찮아요. 이번에 취소료 면제시켜드릴 테니까 불안하면 가지 마세요라고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안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여행사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래도 자세히 보면 판단이 갈리고 있다 그겁니다. 취소료 공짜입니다 라고 하는 데도 있거나 이렇게 숙박시설마다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럼 판단이 갈리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보입니다. 이게 진짜로 예를 들어 큰일 날 것 같으면은 야 이게 이 사람이 인명이 중요하지 취소료가 중요하니 이러면서 당연히 공짜로 캔슬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애매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헷갈리게 만든 게 뭐냐면 이게 교통편인데 일본의 그 철도 JR이 있잖아요. JR이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운행을 안 하는 노선이 생겼어요. 이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이거 불안해지네. 어느 지역을 JR이 지금 운유를 치냐면은 이쪽 지역에 가는 특급 열차 있잖아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JR이 운영을 안 해요, 이번에.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잘 준비하면 여행 나가도 괜찮아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예 운행 안 한다 라고 판단하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에 이런 기차뿐만인가요? 또 아니에요. 행사 같은 것도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해수욕장 폐쇄. 이 네이버 지도에서 나오는 여기인 이 와카야마 이쪽입니다. 오사카 바로 밑이죠. 이쪽에 있는 바닷가는 지금 다 해수욕장 폐쇄입니다. 좀 이걸 또 보는 사람들은 또 그쪽 지역은 진짜로 뭔가 쓰나미가 올 수도 있겠다 라고도 이렇게 느끼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해수욕장은 폐쇄냐? 또 아니에요. 이쪽 지역에 사실은 하나 더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냐? 불꽃놀이 대회예요. 일본 여름이라고 하면 불꽃놀이. 그렇죠. 8월 10일에 개최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나오죠. 거대 지진 주의보에 의해서 개최가 중지되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 그 시즈오카에 있는 지역에서도 8월 14일에 개최 예정인 야이즈 해상 불꽃놀이 중지. 여기도 안 한다. 이 지역이 어디냐? 이쪽 지역입니다. 시즈오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바닷가 지역. 그럼 이 시즈오카 지역뿐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가와현 히라즈카시 해수욕장에서 유영금지. 여긴 또 어디냐? 요코하마 옆에 있잖아요. 여기. 이쪽 지역이 히라즈카거든요. 이쪽에 있는 수영장도 지금 수영 금지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바닷가는 오지 마라.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좀 정보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오상 이거는 뭐 확정이네. 이거는 뭐 얼씬도 안 하는 게 낫겠네 라고 느끼잖아요. 이 다음 뉴스가 또 여러분들의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일본 여러분 여름에 축제를 많이 합니다. 요사코이와 아와오도리 예정대로 개최. 이 축제를 어디서 하냐면은 이 도쿠시마라는 동네랑 그 다음에 고치현 여기도 바닷가입니다. 여기서 이 양쪽에서 축제를 해요. 여름철에. 일본 이 축제가 여러분 엄청 유명합니다. 야오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몇만 명씩 몰려요. 그런데 얘는 한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엄청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진이 올 것 같다라는 예보를 한 적이 없어요. 지진은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요 한 일주일 정도는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합시다. 거대 지진에 대해서. 이런 예보를 하다 보니까 이걸 듣는 입장에서는 야,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지진 예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거, 축제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예산, 돈을 썩혀서 준비하느라. 우리는 간다.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거 일본 사람 뉴스로 보잖아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야? 이 느낌 아닙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지진 주의보 냅니다 할 때 룰이 없구나라고 있잖아. 이런 주의보 내면 이러이러한 행사는 중지시켜 주세요라든지 그런 게 없구나라고. 없어요. 예. 당장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8월 8일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8월 15일 정도까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 뭔가 엄청 키워드처럼 느껴지잖아요. 일본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주일이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이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했는데 난카이 트로프의 감시 강화 왜 일주일일까? 일주일 이상을 얘기해버리면은 컨디션이 무너지거나 사회활동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주의보입니다 이러면은 한 달 동안 일을 못해. 행사를 못해.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만 합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있잖아. 사회활동 그 이후에 할 것도 하고 정상생활 가능하니까. 문과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게 일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일주일이 지나더라도 대비하세요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일주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주일 지나면 자유롭게 여행하러 나가도 되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라는 아니에요. 또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NHK에서도 사재기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제 뜨는 겁니다. 오래 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플러스 만일에 일어나면 이렇게 먹을 거라든지 부족해질 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자. 전문가분들도 준비해라 했잖아요. 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뉴스 안 보던 사람인데 이번에 뭔가 지진 올 수도 있네. 근데 이런 뉴스 딱 봐요. 여러분 슈퍼 안 갑니까? 가죠. 바로 이겁니다. 이 뉴스가 뜨자마자 더 가는 거예요. 왜? 아니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사재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만한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아까 그 대상 지역이 물부터 해서 쫙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일본 후지티비 뉴스 여기서도 시즈오카 물건이 없다. 당장 이런 식으로 각종 뉴스에서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못 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기 쉬운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본에서 인터넷 쇼핑 일본 사이트 중에 제일 큰 사이트가 라쿠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종합 랭킹 1등 라쿠텐 간이 화장실 2등 비상식 3등 간이 화장실 4등 물 5등 방제 세트, 6등 비상식, 7등 보존, 8등 간이 화장실. 이게 지금 일본 쇼핑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평소 때는 얘들이 1등에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팔리냐면은 자기 동네에 안 파는 것도 있잖아.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사재기를 해가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짜가 뜨는데 2024년 12월 2일까지 배송. 2024년 11월 22일까지 배송 이런 것도 있어요. 몇몇 제품은 아예 물건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송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 막 사가지고. 솔직히 12월 22일까지는 필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부터 락텐부터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 동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주문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또 좀 난립니다.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좀 지표도 되네요. 그렇죠. 아까 추이가 말한 것처럼 지진 예보 떴을 때 행동 강령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대상 지역 주변이네? 그런데 사재기 하지 말라? 그런 소리가 어딨어. 살아야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 가도 괜찮을까?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 듭니까? 평소랑은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일본 사람들조차도 많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갈지 말지 판단하는 좀 지표자료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 모르겠다 춤춘다라는 지역도 있어요.
예, 맞아, 대상 맞아. 지역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관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 입장으로는 뭡니까? 그래도 일본에서는 만에 하나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만에 하나 상황이 생겼을 때 제일 피해를 받는 거는 본인이에요. 대비를 안 했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한 건 여러 가지 뭔가 중지한다 안 한다 여러 지자체마다 사람마다 판단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행 캔슬한다 안 한다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 일본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뭔가 판단이 갈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예, 일본 내에서도 누구는 예를 들어 춤추고 괜찮아요. 누구는 불꽃놀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시겠죠? 열차 멈췄어요라든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건데 예보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처음 하는 것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거고 그 우왕좌왕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거잖아.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을 수밖에 없지 왜 다 처음인데. 박간에도 일본에 있으면서 홋카이도에 있을 때도 저희도 이제 진도 6짜리 맞아봤고 예 인프라가 마비돼서 정전된 상태에서 저희도 방송을 해봤거든요. 박간의 영상 두둥.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예 신호등이 멈추고 정전돼서 인프라가 멈출 때 저희도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뭐 저 인간 너무 과대 얘기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을 못해본 사람이 느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비일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에 지금까지 게 다 무너지거든요. 참고로 그 제 고향은 주의보 대산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 전화했는데 아무렇지 않다. 평소부터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고 있었고. 근데 우리 오빠 일하고 계시는데 오빠는요 물어봤더니 오빠는 있잖아 회사가 출근하지 마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냥 출근한다라고. 뭐가 주의보야라고 욕했었다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일본은 박간이가 좀 홋카이도에 있을 때 진도 6짜리 왔거든요. 그날도 아침에 사람들 출근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예보에 뭐 출근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도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죠. 여행 취소하는 분도 있는데 그 주의보 대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자기 판단, 여러 정보를 얻어서 이거는 괜찮다 싶으면 가는 거고 안 된다 싶으면 안 가는 거고 사람마다 판단이 갈리고 있다. 그걸 선생님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